아무리 가까운 사람의 사이라 해도 또 그게 부모와 자식이나 부부 사이라고 해도 노 할 때 노를 할 수 있어야 되잖아. 그게 건강해지는 거거든요. 뭐든지 예스를 하게 되면 굉장히 불건강해져요. 예, 그러고는 그거는 관계가 오히려 균형을 잃어요. 잘못된 관계로 가져요. 거절. 그치. 살면서 우리가 뭐 모든 걸 다 예스 하면서 다 받아들이지 못하는 일들이 있잖아요. 근데 이제 많은 사람들이 거절을 못한다 그랬잖아요. 약간 노를 못한다. 뭐를 누가 부탁했는데 아니에요, 못해요, 안 돼요라고 하는 말을 하기가 굉장히 고통스럽다. 그런 얘기를 정말 많이 해요. 거절이라고 하는 것도 또 하나의 다른 방법의 예스거든요. 예스. 이 사회와 세상이 건강해지고 건전해지려면 예스 할 것과 노 할 것에 대한 상황이, 그 상황들이 용납되고 받아들여져야 돼요. 근데 이제 우리는 대부분 감정에 이렇게 엉겨붙어 가지고 근데 뭐든지 그래 예스를 하다 보면 일이 잘 될 것 같지만 오히려 결과적으로 잘못되는 경우가 정말 많아요. 그걸 여러분들도 돌아보면 알 거예요. 돌아보면. 그래서 노를 할 수 있는 것도 자신을 건강하게 하고 관계를 건강하게 하고 세상을 건강하게 하는 것이다라는 일단 기준을 먼저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내가 그 노라고 하는 말을 잘 못할 때, 그 못하고 있는 그 순간에 자기에겐 어떤 생각이 있는 걸까요? 내가 저 사람과의 관계가 평화롭게 잘 지냈으면 좋겠는데 뭔가 저 사람한테 내가 안 좋은 사람으로 인상이 심어질까 봐 그 걱정이 먼저 돼서 그 생각 때문에 노를 못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노를 못해가지고 예스를 했다. 거절을 못했어. 근데 사실은 내 마음에서는 이거 못하는 건데, 안 되는 건데 억지로 했어. 그럴 때 억지로 하는 거는 용을 쓰게 되죠. 용을 쓰게 되면 에너지가 딸리니까 진이 빠지죠. 피곤하고 지치죠. 그러면 그 사람과의 관계가 나하고 건강해질까요? 싫어지죠. 멀어지죠. 억지로 끌려가면서 했던 상황들은 상대방에게 만족감을 주냐? 내가 만족하지 않은 상황은 상대방도 만족하지 않아요. 사실은. 억지로 해주는 거 바로 느끼거든요. 결과적으로는 뭐죠? 나한테도 저 사람한테도 사회에도 조직에도 아무 이익이 되지 않았던 거예요. 사실은. 기꺼이 하지 않는, 기꺼이 하는 게 아니고 즐겁게, 기쁘게 할 수가 없는. 거절을 했을 때 결과보다 훨씬 못한 결과. 훨씬 못한 결과가 오죠. 떳떳하지 않아지죠. 결국은 그런 것들이 또 다시 자기 업이 쌓이잖아요. 결국은. 해결하지 못한 채 미결제 서류처럼 남게 돼요. 실제로 자기가 해결해 줄 수 있는 입장도 아니면서 그리고 그 말을 들어줄 입장도 아니면서 어쩔 수 없이 끌려가듯이 그 사람과 관계 멀어질까 봐 걱정스러워서 그래 해볼게. 그래 해볼게. 뭐 어떻게든지 이렇게 대답을 했다. 그럼 그걸 안고 집에 가서 끙끙 앓아야 되죠. 왜 우리 이 비유가 맞을지 모르겠는데 집안에서 옷장 정리를 하거나 장 정리를 할 때 그렇죠.
이불장 안에 옷이 들어가 있고 옷장 안에 이불이 들어가 있으면 이상하겠죠. 그렇죠? 네. 그래서 각 위치에 따라 들어가야 할 곳에 이렇게 들어가면은 안정적이잖아요. 그것처럼 감정과 생각과 대답도 마찬가지예요. 이걸 뒤죽박죽 엉겨가지고 이불장 속에다가 옷을 막 갖다 집어넣어 놓고 그러고는 이불을 막 구겨가지고 옷장 안에 집어넣어 놓고 이 감정하고 뭐가 다르겠느냐는 거예요. 그러면 계속 불편한 상황이 만들어지고 안절부절한 상황이 만들어져서 자기 삶이 순탄하지도 못하고 평탄하지도 못하고 그것은 결국 결과적으로 인간관계를 원만하게 가져오질 못해요. 그 불건전함과 불건강한 내가 그 한마디 제대로 수납고 정리하듯이 감정과 대답을 딱딱 할 수 있었던 것들을 못하게 될 때 이게 엉겨붙으면 왜 내 인생은 이렇게 안 풀리는 거야? 일로 튀어요, 불똥이. 나는 왜 도와줄 거 다 도와주고 할 거 다 해주고 왜 나는 이 모양이지? 그럼 실망감이 오고 그 사람한테 실망하고 자기한테 실망하고 분노가 오고 그러다 어떻게 되나? 괜히 사람들한테 화가 나고 세상에 화가 나고 다 싫고 미워 죽겠지. 그러다 갑자기 또 우울해지고 그렇죠? 이게 전부 내가 노를 할 때 노를 하는 건 예스 할 때 예스 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는 걸 느껴야 돼, 알아야 돼요. 노라고 하는 순간에 노를 말할 수 없을 때, 그 거절하기가 그토록 어려울 때 내가 어떤 내 마음 안에 신념들이 내 밑바닥에 있는가 노트에 한번 써보는 게 필요합니다. 나는 어떤 생각들을 가지고 있나? 아까 말한 것처럼. 왜 나는 거절하지 못하나? 그렇죠. 그리고 거절하는 걸 왜 이토록 불편해하는가? 그런 항목들을 글로 써보는 그렇죠. 내가 도대체 무슨 생각이 있어서, 어떤 생각이 있어서 내가 이렇게 거절하는 것을 두려워하고 이걸 내가 내놓고 못하나? 그걸 못하는 데는 자기 생각이 있거든요. 아까 말한 것처럼 저 사람한테 나쁜 사람으로 보일까 봐. 또 아까 뭐라 그랬죠? 관계가 멀어질까 봐. 뭐 이런 등등. 그런 걸 한번 이게 적어보세요. 그래서 정말 그런지 안 그런지 적어보다 보면 내가 노를 한다 그래서 멀어질 사람이라고 한다면 예스를 해도 멀어지는 경우가 많아요. 이 말 이해할 거예요, 아마. 그렇죠? 그래서 진실이 아닌 생각을 가지고 그걸 부여잡고 혼자 생각에 떨고 있는 거죠. 혼자 자기가 그 생각에 불안해하고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그 생각들에 내가 노를 거절하지 못하는 것에 그 마음의 가장 큰 밑뿌리, 굳이 둥치를 보자면 이제 사람마다 가지는 많아요. 뭐 여러 가지 각자 개개인의 가지는 있지만 그 잎사귀가 있고 가지가 있는데 이 밑뿌리에는 버려질 것에 대한 두려움. 상대가 됐던 무엇이 되었건 세상으로부터 내가 버려질 것에 대한 두려움이 뿌리로 자리하고 있는 경우가 정말 많아요. 버려질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자리를 하게 되면 당당하게 내가 노를 할 때 노를 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 나머지 생각은 다 격가지예요. 이 뿌리를 바탕에 둔 격가지들이 많아요. 저 사람이 혹시 곤란에 빠지면 어쩌지? 뭐 이것도 다 격가지예요. 내가 노를 함으로써 저 사람이 곤란에 빠지면 어쩌나? 또 내가 노를 함으로써 저 사람이 하려던 일이 제대로 안 되면 어쩌나? 이건 다 격가지예요. 심지어는 그 사람하고 나하고 친한 것도 아니고 가깝지 않아도 관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막연히 모든 사람하고 나는 관계를 유지해야 돼. 막연히. 다 모든 사람에게 내가 좋은 사람이라야 돼. 세상엔 그거가 안 되거든요. 그런 거 없어요. 모든 사람과 내가 관계가 좋아야 할 이유도 없고 모든 사람으로부터 내가 칭찬 들을 이유도 없고 모든 사람으로부터 다 괜찮은 사람이라는 평가를 받을 이유도 없잖아요.
그 잘못된 생각 하나가 자기를 내몰아요. 자기를 내몰아서 결국은 자기가 그토록 원치 않았던 버려지는 상황이 만들어져요. 실제. 그래서 써봐야 돼요. 내가 어떤 생각들을 가지고 있나 좀 써보고 이제 쓰다 보면 아, 이거 아니네. 아, 이거 아니네. 써놓고 보면 알아요. 그리고 웃음이 피식 나올 수도 있어요. 아유, 웃기네. 아, 내가 이런 생각들이 이렇게 매달려 있었어? 이유도 모른 채 끌려가면은요, 밧줄에 묶여 끌려가는 것 같이 돼요. 근데 써놓고 보면, 내 글로 내 생각을 끄집어내서 써놓고 보면 내 눈으로 확인하고 내 감정을 내가 읽게 되잖아요. 그럴 때 필요한 감정인지 필요 없는 감정인지를 본인이 알게 돼요. 글쎄 그 대답도 여러 가지겠지만 그거는 각자의 자기 상황에 따라서 또 그때그때에 따라서 같지는 않겠죠. 그런데 이제 그냥 내가 생각하는 입장에서는 그래요. 무엇이든지 내가 할 수 있는 것인지 없는 것인지에 대한 걸 자기 안에 분명하게 알 것, 명료하게 알아차릴 것. 이건 내가 할 수 있는 것인지, 이건 정말 내가 안 되는 것인지를 먼저 알아야 그 다음엔 대답이 나갈 수 있잖아요. 답변을 줄 수 있잖아요. 내가 지금 할 수 없다는 게 진실이잖아. 그리고 너를 돕고 싶지 않은 게 아니라 정말 네 처지 알겠는데 그대의 처지가 얼마나 딱한지를 먼저 아는 거. 근데 거기 내가 함께 할 수 없는 게 너무 더 나로서도 마음 아픈 거. 지금은 내가 너를 도울 입장이 못 된다는 거. 정말 미안하다. 라는 말을 덧붙여서 그런데 그 이후에 그 상대방이 그 부분을 불쾌해할지 기분 나빠할지에 대한 것은 내 몫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가 무엇이라고 받아들일까에 대한 것을 내가 해석하면 안 돼요. 근데 우리는 대부분 내 쪽에서 미리 해석을 하려고 그러거든요. 내 쪽에서 해석할 필요가 없어요. 그건 그 사람한테 넘겨줘야 돼요. 내 답변에 대해 그가 기분 나빠할지 의절할지 관계를 맺을지는 그 사람 몫이에요. 거기에 대한 것까지 내가 걱정하느라고 내 에너지를 쓸 필요는 없어요. 그러니까는 내 쪽에서 할 수 있는 최선만 해. 이게 내 몫이에요. 내 쪽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의 몫에 답을 주고 내 처지가 안 되는 건 안 된다라고 알려주는 저쪽에서 그 메시지를 받아야 돼요. 내 메시지를 정확히 전해야 돼요. 세상의 모든 사람과 관계가 좋았으면 좋겠어라고 하는 건 한편으로 망상이에요. 버려야 돼요. 그런 생각은. 관계가 좋을 수도 있지만 안 좋을 수도 있는 거예요. 안 좋을 수 있는 것에 대한 것을 두려워하고 걱정하느라 그걸 보재기에 싸서 끌어안고 다닐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요. 정말 내가 입장이 못 됐다, 처지가 못 된다는 메시지를 전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거는 용기를 필요로 하지도 않는다. 정직하면 된다. 그저 내 감정에 대해서 진솔해져라. 그럼 보세요. 내 자신이 내 감정에 대해서 진솔해지면 저 사람과 나하고 관계가 끊어졌다 해도 뭔가 내가 나에 대한 믿음은 훨씬 커지죠. 내가 나 자신에 대한 믿음이 훨씬 커져요. 성장합니다. 그게 주인공으로 사는 거거든. 내가 스스로 주인공으로 살아가는 삶일 때는요, 관계가 끊어지는 것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 사람이 오해로 인해서 나를 욕하고 돌아다닌다 해도 걱정이 없어요. 그런데 내가 주인이 돼서 살지 못하고 노예처럼 살게 되면 남의 평가와 남이 나를 어떻게 대하는가가 내 가치인지 알아요. 저 사람이 저 사람 나 어려울 때 도와주고 너무 괜찮은 인간이야. 저 사람 진짜 인품 좋다? 그럼 진짜 지가 인품 좋은 건 줄 알아. 아닌데. 아니잖아. 다른 사람이 나에 대해서 판단해 주는 건 언제든지 바뀔 수 있어요. 5분 전에 칭찬했던 사람이 5분 뒤에 등 돌려서 욕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걸 믿고 그걸 따라가느라고 진을 빼죠. 에너지를 그렇게 쓰기 시작하면 계속 지쳐요. 그래서 노를 하는 것을 그것이 내 인격 전체가 걸린 문제라고 보지 말라는 거예요.
거절을 해야 되는 상황이 왔을 때 마음속에서 머릿속에서 저울에다 놓고 계산하지 마세요. 내가 어려움 처했을 때 나도 도움 못 받으면 어쩌지? 이 저울질하는 거잖아요. 저 사람이 나에 대해서 좋지 않은 말을 주변에 퍼뜨리고 다니면 어쩌지? 수많은 생각을 저울에 올려놓고 계속 저울질하면서 그 불안하고 띠뚱거리는 불안정한 위에서 널뛰듯이 그렇게 하지 말고 발바닥을 딱 바닥에 디뎌야 돼요. 발바닥을. 대지 위에 딱 굳건히 땅을 디디고 서서 자기가 자기를 믿고 내 믿음 속에서 말을 하면 돼요. 그러면 관계가 정리가 돼요, 오히려. 거절을 해야 되는 입장에 있는 자신을 한번 보세요. 자기도 남한테 거절받는 경우 있잖아요. 내가 거절하는 것에 대해서 걱정하지 않아야 내가 남에게 뭔가를 부탁했을 때 상대가 거절하는 거를 그냥 클리어하게 명쾌하게 알았어 이렇게 받아줄 수도 있잖아요. 거절하는 것이 망설여지는 분들은 일단 한번 해보세요. 한번 시도해 보세요. 그래도 아무 문제 안 일어나요. 그리고 설령 거절을 함으로써 당신이 원치 않는 문제가 일어났다 해도 걱정 없어요. 괜찮습니다. 아무 문제 없는 거고요. 거절을 시도해 보다 보면 한 번 하고 두 번 하고 하다 보면 이게 괜찮네 하는 걸 스스로 자각하게 돼요. 자기가 알게 되고 자각하게 되면 거절을 하는 것이 자기를 얼마나 건강하게 만드는지를 깨닫게 됩니다. 일단 시도해 보세요. 괜찮습니다.